정부 스페셜 진행을 맡은 한인숙입니다. 2018년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제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2019년에 모든 소망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힘찬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메리츠 파이낸셜 지점장이며 공인재무관리사이신 조성현 씨를 모시고 셉 아이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해 이렇게 첫 방송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라는 보통 아이라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셉 아이라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 셉 아이라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이제 셉 IRA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셉이 SEP 약자인데 네. Simplified Employee Pension. 네. 그래서 아주 간략화되어 있는 직원들을 위한 어떤 은퇴 플랜이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셉 IRA라는 어카운트를 잘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인 사회에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플랜 중 하나입니다. 네. 이 플랜은 특히 이 가족 위주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고요. 혹은 이제 그 커미션을 받으시는 어떤 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렇게 직원을 많이 두고 계지 않으신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의 경우에 아주 이제 적합한 플랜인데 네. 이 작년이죠, 벌써 2018년도 그렇죠. 이제 세금 보고 하실 텐데 2018년도 세금 보고 기준으로 그 최대 55,000불까지 이 구자를 통해서 공제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네. 혹은 받아가시는 급여에서 최대 25%까지. 그래서 두 그 25%라든지 55,000불이라든지 두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최대 공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구자인데 네. 예를 들면은 이러한 어떤 개인 사업자가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그 인컴으로 그 소득으로 네. 그 우리가 받는 거를 W2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을 이렇게 받아오실 때 본인의 월급이 예를 들어 1년 기준으로 이제 6만 불이었다라고 가정을 한 네. 경우 이 이제 사업주께서 본인의 월급으로 6만 불을 가져가실 때 그 6만 불의 25%인 1년에 15,000불까지 셉 아이라 구자에다가 회사가 돈을 넣어 줌으로써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15,000불이라고 하는 지출이 생기면서 그 지출에 대해서 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금 공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네. 이 이제 단순한 셀프 인플로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를 이름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일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 earned income이라고 하는 이제 네. 그런 그 수입 그 계산을 또 하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18.59% 정도 그러니까 뭐 숫자가 너무 복잡하면은 네. 대략 한 20% 아래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정도 금액까지 이러한 셉 구자에다가 돈을 그 불입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이제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구자입니다. 급여만 포함된다고 하셨는데요. 급여 이외에 받는 배당금이나 각종 뭐 로열티 또한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입 이게 셉 아이라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러한 그 셉 IRA에다가 돈을 넣으시기 위해서는 그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그 급여의 네. 그 기본이 되는 거는 그 항상 그 W2 수입의 그 기준에 의해서 네. 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뵈면은 상대적으로 월급 그러니까 W2 월급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받아오시는 돈에 비해서는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받아오시는 비율이 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네. 이러한 그 셉 IRA는 전체적으로 이 W2라고 하는 그 임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 돈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어서 그 금액의 25%라든지 혹은 그 금액의 최대 55,000불이라든지 이런 모든 계산이 이러한 임금을 통해서 계산이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W2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으면은 네. 셉 IRA라고 하는 구자에 충분하게 이렇게 돈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W2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럼 셉 아이라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셉 IRA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라 그러면은 그 다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고용주에게는 특별한 어떤 가입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게 있지는 않고 네. 대신에 이제 이 고용주가 직원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본인이 셉 IRA를 통해서 그 세금 공제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고용주가 가져가시는 비율에 같은 그 비율이 적용된 그 동일한 비율로 직원들의 구자에도 돈을
그 셉 아이라 구자를 만들어 주시고 돈을 일괄적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자격 요건이 1년에 연소득이 600불 이상이시고 네. 과거 5년 중에 3년을 근무하고 또한 21세인 자들에게는 이제 이 동일한 요율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 때문에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혹은 뭐 가족 위주로 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쓰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시게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W2로 그 사업주께서 10%를 자기의 그 셉 아이라 구자에다가 돈을 적립을 하시면서 은퇴연금을 준비하시겠다 그러면은 그 10%라고 책정해 놓으신 그 요율을 이 위의 사항을 다 충족시키는 직원 모두들에게는 그분들의 수입에 다 같이 똑같은 요율인 10%씩을 다들 적립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고용주께서 사업주께서 25%를 내 구자에 넣겠다 하시면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신 분들은 모두 25%씩 넣어줘야 되고 또 반대로 뭐 한 5%만 나는 넣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분들에게도 5%씩 이제 지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그 금액도 회사 전체로서는 지출의 항목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인 세금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수혜를 받으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수혜가 아무래도 그 어떤 그 베네핏의 일환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어떤 애사심을 더 가지실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직률도 좀 낮추실 수도 있고 좀 그 고용주께서 좀 이렇게 붙잡고 싶으신 직원들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런 플랜들을 많이 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더 리테인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 이제 셉 IRA 구자가 그나마 이제 운영하시거나 관리하실 때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관리 비용이 그 거의 나가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고 직원이 많지 않은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은 그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시고 반대로 이런 셉 IRA 구자가 적합하지 않으시는 이제 비즈니스 형태가 직원이 너무 많으신 경우 그런 경우는 모든 직원에게도 똑같은 그 요율을 지급을 해주다 그러면은 이 쉽게 표현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의 사업체인 경우에는 셉 IRA 플랜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401K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플랜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더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셉 아이라 불이익 한도 금액이 일반 아이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은퇴 자금을 모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반 IRA 구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기준으로는 50세 안 되신 분들은 5,500불까지 불입하실 수 있으시고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6,500불까지 불입을 하시면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은퇴가 한 10여 년도 안 남으신 분께서 향후 10년 동안 이 열심히 IRA 구자를 통해서 최대한 그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대략 65,000불 정도 거기 이자 벌어오는 것까지 계산한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은퇴 인생 후반부를 의지하실 수 있는 어떤 유의미한 자산을 모으기에는 굉장히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IRA 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최대 불이익 금액이 낮다라는 그 단점 때문에 많이 모으시기에 이렇게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셉 IRA 구자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 구자는 1년에 뭐 작년 기준으로는 55,000불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56,000불이고 그런 식으로 불입 한도 금액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대로 잘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1년에 몇만 불 정도 되는 돈들을 이렇게 적립을 하심으로써 은퇴까지 좀 유의미한 자산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자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고용주가 선별적인 차별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랜이 있나요? 네, 이 셉 IRA 같은 경우 그 다 이렇게 직원들에게도 같은 비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는 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그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플랜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Executive 보너스 플랜.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중역을 맡고 계시는 그런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회사가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을 하는 거죠. 회사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으시는 보너스를 그냥 소비하시는 데 쓰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받으시는 그 보너스를 통해서
그 저축성 생명보험에 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네. 그런 용도로 이제 쓰시는 그 플랜인데 네.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그 텍스 세금 그 코드로는 섹션 162 네. 숫자 162라고 하는 네. 어떤 그런 텍스 코드를 가지고 있고 네. 이 생명보험 플랜을 활용을 해서 그 저축을 하는 플랜이고요. 네.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그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그 조항에서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고용주 본인이든지 아니면 고용주가 어떤 차별적으로 혹은 선별적으로 원하는 직원에게만 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그 보너스로 네. 지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주가 본인에게 조금 더 추가 어떤 그 혜택을 가져가시는 취지로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쓰실 수 있는 거고 네. 이 작동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고용주 본인이 그 1년에 6만 불을 가져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그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이기제큐티브 보너스 플랜이라는 명목으로 회사가 10,000불을 더 지급을 이렇게 직원에게 회사가? 고용주에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으신 사업주 고용주께서는 본인의 그 수입이 6만 불에서 10,000불을 더 벌으셨다라는 걸로 7만 불 번 걸로 간주가 네.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회사는 회사대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사회보장연금 텍스라든지 또 우리 그 노후에 쓰시는 메디케어 텍스라든지 그런 이제 총칭을 해서 파이카 텍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텍스 부분들을 지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텍스를 다 지불을 하고 받아오시는 그 돈을 활용을 하시는 거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 수입 때문에 더 텍스가 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따로 그 더블 보너스라는 형태로 그 네. 늘어난 세금까지 이제 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일반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자기의 생명보험이라는 구자에 넣는 그 불입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이기제큐티브 보너스 플랜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조항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연계 하나 없이 그냥 회사 그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에 혹시 이런 국세청의 어떤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회계사와 잘 그 그렇죠. 얘기를 네. 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이그젝티브 보너스 플랜으로 갖는 이러한 생명보험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이름이 생소해서 네, 그렇지 네. 사실 그 생명보험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가지고 계실 수 있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생명보험과 기능적인 같은 면에서는 건가요? 네. 예,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개인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보험을 통해서 저축을 하실 때는 네. 본인의 돈으로 이제 하시는 거지만은 여기에 저축하는 그 금액 자체를 회사가 제공하는 회사가, 보너스 네. 돈을 받아서 그 금액을 불입한다라는 그 차이점만 있는 네. 것뿐이고요. 이 구자 안에서 마찬가지로 저축이 되고 이자를 벌어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유예가 될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자 안에 만들어지는 돈을 보고 캐시 밸류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캐시 밸류는 사용 가능한 금액은 언제든지 그 꺼내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금액 가운데서 이자 소득이 있더라도 네. 적당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쓰신다 그러면은 그런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 장점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네. 자산의 한 형태로 네. 인정을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장점들이 요즘에 소비자들 가운데서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번 시간에 다뤘던 IRA 네. 구자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SEP IRA 구자 같은 경우 세금 공제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개입하고 이에 관련된 어떤 규제라든지 그 관리를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그 잘 알아보시고 신경 쓰고 조심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으시면서 이제 와서 이런 거 준비해서 무슨 뭐 소용이 있겠느냐 혹은 이런 것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도움 없이 이렇게 막 개설하셨다가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경제적으로
구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발휘가 안 됐을 경우에 또 불이익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정보를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길 좀 바라는 바입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새 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금도 줄이고 은퇴연금도 같이 할 수 있는 플랜을 적극 사용하시는 것이 100세 시대를 향한 현명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스페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